근데 지금 굉장히 대통령실이나 정부 요직에 많이 가 있거든요. 집권 초에 청와대라든지 정부 요직에 갔던 분들이 총선을 앞두면 대부분 나와서 출마를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검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단 말이죠. 거기에 아마 최선두는 한동훈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친윤이 당권을 잡아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거대한 음모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검찰 출신들이 지금 내각에 들어가신 분들을 나중에 공천을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다는 그런 음모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캠프 때부터 시작해서 선대에 시작해서 당에서 열심히 도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밀렸다는 서운함도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아니 그럼 검찰 출신만 다 요직에 가고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는 당권이라도 잡고 공천이라도 우리가 해야지 국회의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찌 보면 서운한 어떻게든 친구들이 분란을 모여서 만들려고 해서 분란이 아니죠. 그렇게 이게 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동전이 두 분의 양면인 거죠.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 확인하고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현 변호사님은 어떤 걸 나오셨어요? 뭐 주말 내내 시끄러웠죠. 민들레 분열의 씨앗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분열의 씨앗 민들레 하한가. 김규식 교수님? 네, 저도 주말 내내 시끄러웠죠. 네. 일파만파 친명 비명 당권 싸움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진짜 두 분이 뭐 정치권의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운 것들을 딱딱 골라 오셨네요. 분열의 씨앗 민들레 먼저 가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민들레 이거 근데 약간 수습된 거 아니에요? 주말 사이 일단 장제원 의원이 주축이었는데 나는 빠지겠다 했고 장제원 의원이 빠지겠다고 하니까 민들레 그 하겠다던 의원들이 다 일단은 좀 보류 신중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죠. 예. 왜 그러겠어요? 총선이 멀었어요. 이게 사실은 결국은 당권이라는 게 지금 총선 공천권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총선 싸움인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전에 친이 친박처럼 공천 확산하고 이랬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이제 친이 친박이라는 건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이 잡으니까 이쪽이 다 몰살되고 이쪽이 잡으니까 이쪽이 몰살됐던 건데 네. 결국은 친윤이 만약에 당권을 잡았을 때 아닌 사람들이 다 몰살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뭐 당대표 선거도 뭐 멀었을 수도 있고 공천이 멀었으니까 잠재돼 있지만 반드시 나올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이제 기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에 있는 분들은 검찰 출신들이 지금 굉장히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 요직에 많이 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다음 총선에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왜냐면 예전에도 보면은 집권 초에 청와대라든지 정부 요직에 갔던 분들이 총선을 앞두면 대부분 나와서 출마를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검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단 말이죠. 거기에 아마 최선두는 한동훈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어떻게 수행할 거냐 문제가 세요. 그 역할을 잡아들일 사람들은 결국은 친윤이 당권을 잡아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뭐 안철수 지금 의원이라든지 뭐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이 당권을 잡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아마 다음 이제 당권 싸움은 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친윤이 잡느냐 못 잡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장 전당대회지만 국민의힘은 1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수그러드는 모양새지만 반드시 다시 불거질 것이다. 그렇죠. 아니 물론 전당대회는 아니어도 지금 뭐 이준석 대표 24일 날 징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6개월 남으면 자녀 임기한다 그러지만 또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면 아니 그럼 뭐 내년 1월까지는 그냥 비대위 가고 내년 1월에 전당대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차기 그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아마 이 당권을 잡기 위한 물밑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처음에 사실은 보인 게 이게 민들레거든요. 이게 잠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만 제가 보기에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홀씨되어서 호련히 날아갈 것 같지가 않다. 뭐 다른 이름은 나올 수도 있죠.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민들레 그거 나 반대한다. 그거 하지 말아라 얘기하자 장제원 의원이 올린 SNS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A brother is a brother. 영어로 시작을 했군요. A brother is a brother.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희 형과의 갈등은 없을 겁니다. 저는 권 대표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제가 의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의원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들 간의 건강한 토론과 교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하면서 민들레에서 빠지겠다고 한 거거든요. 김의식 교수님. 예. 성동희 형이라고 부르신 적 있으세요? 안 불렀지요.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성동희 형이라고 부르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되게 친하신가 봐요. 그럼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형이라고 잘 불러요.
저하고는 친할 때는 형이라고 할 때도 있고 아 친할 땐 형, 아닐 땐 아니, 교수님. 저하고만.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잘 수습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권 초기에 괜한 그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그 이슈여서 저는 장재현 의원이 그래도 신속하게 그 반응을 해서 잘 정리가 됐고 또 권성동 의원이 처음에 초기에 입장을 잘 정리를 해서 이걸 그 수습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말씀 현 변호사가 한 것처럼 총선 때 가면 붉어질 것이다 그러는데 총선 때 가면 어느 당이나 이제 당권을 누가 잡느냐 그리고 공천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폭발을 하죠. 그러나 그건 아직도 저희들은 1년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 뒤에 윤석열 정부의 그 진행 상황, 그다음에 당내의 어떤 당권의 향방을 놓고 또 공천의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나왔던 민들레에 대한 그 모임 그 추진은 좀 시기상조였다는 생각이 저도 분명히 듭니다. 아 꼬리는 것 자체가 좀 왜냐하면 시기상조였다. 이제 그 순수한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이해가 되는 바예요. 왜냐하면 인수위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인수위 활동했던 동창들이니까 이 동료 의식을 가지고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야기 좀 하자라는 것이니까 좋죠. 그러나 그게 남들 눈에는 그쵸. 인수에 못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 이야기 네. 제가 쭉 들어보니까 순수한 공복 모임이란 건 절대 없다. 네,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도 다 개파 모임 된다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너무 시기상조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수위 출신 모임이라는 것이 괜한 오해를 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조직 문화 보면 대기업에서도요. 연대, 고대, 서울대 그런 유명 대학 나왔던 사람들끼리도 공개적인 모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오해사니까. 오해 사고 네. 또 이게 또 승진 같은 거 할 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오해를 사거든요. 그렇죠. 정부 관료 조직에서 마찬가지예요. 동창 모임 안 해요. 몰래 밤에 만나서 밥 먹으면 되지. 이거 그게 공문까지 모임 안 해요? 아니 안 해요. 절대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그렇게는 볼 때 공식 섣부르다는 모임은 거지. 안 한다. 모여서 인수위 출신들이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들레가 그래서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데 밑에서 모이는 거예요. 모형 몰래 아니, 몰래. 모든 조직은 다 서로 간에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기상조였다는 면에서 그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조기에 수습을 잘했다고 봅니다. 일단 판단 잘했다고 보시고 네. 지금 현 변호사님은 결국은 다시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다시 만들어질 거라는 이유를 대면서 지금 초기에 검찰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후년에 총선 나가려면 친윤이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는 이제 거대한 음모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동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검찰 출신들이 지금 내각에 들어가신 분들을 나중에 공천을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다는 그런 음모론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번에 캠프 때부터 시작해서 선대에 시작해서 당에서 열심히 도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밀렸다는 서운함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읍시다. 이런 식의 오히려 또 다른 의미의 성격도 해석이 가능해요.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검찰 출신이나 측근 인사들이나 같이 오랫동안 친한 사람들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의원들이 친윤 모임을 만드는 것은 네. 정반대 해석도 가능하다는 정반대 말씀입니다. 해석도 가능하다. 아니,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친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을 장악해 들어오는 반면에 예. 말씀처럼 아니 그럼 검찰 출신만 다 요직에 가고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는 당권이라도 잡고 공천이라도 우리가 해야지 국회의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찌 보면 또 서운한 친윤들이 분란을 모여서 만들려고 아니 해서 분란이 아니죠. 그렇게 그게 하면 어떡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 거죠. 실체를 정확히 보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당내에는 제가 보기에 실제로 저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검찰 출신 다 가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럼 다음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당권 못 준다 친윤한테. 아까 한 우리가 이야기 해야 된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이라니까요. 모두 같은 말이 말이죠. 그게. 같은 말이 양쪽에서 바라보기 차이죠. 자, 여하튼 민들레라는 조직은 이제 나올 뻔하다가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에서